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또 회사 출근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공매도 금지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예상한 그대로 공매도 금지는 큰 호재였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공매도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생각외로 우리나라 주식은 대다수가 실적이 좋은 10개 중에 9개 기업이 1년 내내 저 PBR, 저 퍼주 같은 경우 계속 하락하기만 했고 소외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매도가에 계속 물량을 걸다 보니까 또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까지 진행을 했죠. 업틱룰 위반은 매번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대적인 공매도 금지와 함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까지 거기에 환율도 1300 아래로 이제 진입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유가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70불 초반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고용이 약간 꺾였거든요. 그리고 CPI도 예측한 그대로 작년에 8, 9%일 때도 또 올해는 3%대로 내려간다라고 사실 작년에도 매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 되면 결국은 물가는 2%대로 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 조작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시장가 매수 한꺼번에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매도가에 없는 주식을 빌려서 건다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주식이 올라가려면 특별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마치 테마주라든지 효전도체,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 또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죠. 그런 테마주들은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실적은 좋지만 단지 지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오르질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 3개월 연장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이죠. 또 시장 조성자도 사실은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 조성자도 기왕이면 금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공매도 때문에 핑계대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실적 좋은 현대차, 아무리 실적 좋은 현대모비스, 대다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은 1년 내내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작년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저희 탑픽이었어요. 계속해서 폭락할 때 노래도 틀고 사랑해요 LG전자, LG도 외치고 이렇게 했었었죠. 올해 많이 다 반등을 했었었고 삼성전자 작년에 망할 것처럼 이야기한 데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날아간다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이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힘들었을 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적자 나올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SK 하이닉스가 올해 최고의 주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유가 150불 간다 그러면 폭락하고 그쵸? 전쟁 나면 유가 폭등한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가고 있고 공매도 금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국인 다 이탈될 것 같은데 무려 3조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청개구리 전략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연초에 불사조가 둔촌주공 분양받아야 된다. 미분양이라고 그때 뉴스 나오면서 누가 그거 분양받냐 했던 그 둔촌주공이 12억짜리가 거의 19억이에요. 분양권 전매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올해 V자 반등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서울 쪽이 먼저 중요 지역에 반등이 들어가고 지금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방 쪽 미분양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겠죠. 지금 대다수 분들 전세 가고 싶잖아요. 그쵸?
전세가 오릅니다. 그러면 매매가고 갭이 줄어들겠죠. 매매가가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은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년에 급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PF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해소가 될 거예요. 지금이 최악인 건 분명히 맞고 지금 대다수 금리 인상과 물가 고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들이 내년에는 수혜를 볼 것이고 또 가치주들 또 수혜를 볼 거예요. 2차 전지도 지금 당장에 찍어 누를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시장 조성자가 있어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핑계로 또 말이 안 되죠. 2차 전지는 거래량이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소 횡보세가 이어진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적중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 5만원 돌파됐습니다. 카카오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카오가 37,000원일 때 나왔던 뉴스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망할 것처럼 큰일 났다. 개인 투자자 다 이탈된다. 했지만 올라가고 있고 엔터주 게임주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쇼커버링이 들어가면서 급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한꺼번에 많이 했던 섹터가 2차 전지, 공매도 금지되자마자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들.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처음부터 강하게 쇼커버가 들어오면 주가 급등하게 되면 주가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바닥에서 꾸준하게 쇼커버하는 종목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주제입니다. 무조건 시청이에요. 10년 만에 최대 기회, 저평가 세계 1위, 지금 매수할 주식은 지금 당장 봐야 될 주식을 오늘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불사조 토요일 영상은 정말로 신중하게 라이브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라이브를 많이 하는데 업로드 영상 준비할 때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전 딴 거 없습니다. 사실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하는 유튜브가 아니고 또 우리 불사조 구독자분들, 불꽃가족분들, 멤버십 가족분들 정말 좋아하시고 수많은 수백 개 댓글이 달리잖아요. 힘들 때도 영상 멈춘 적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라이브는 매일 1시간씩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폭락했을 때 작년에 안 한 적 없습니다. 기분 안 좋다고 안 한 적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우리가 다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주식을 기다릴 종목인가 회복이 될 종목인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50% 100%가 금방 오르거든요. 최근에 CJ ENM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넷마블 또 게임주 또 대다수 바닥에 있는 쇼커버 종목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얘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산타랠리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종목별로. 왜냐하면 연말에 이렇게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같이 이렇게 호재가 나온 적이 없고 또 미국이 더 이상 최종 금리는 이제 앞으로 내릴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 채권 가격 반등 또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증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미국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내 계좌가 이만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부분들을 미리 땡겨와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준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주신다면 계좌는 반드시 회복된다. 단 우리가 급등락주 단타치다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사조가 웬만하면 정말로 테마주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불사조 영상 도움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리면서 댓글까지 파이팅 댓글 지금 너무 좋아 이런 댓글 제가 좋아하고 읽으면서 마인드업 하거든요. 이 영상은 편집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스타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만 줄일게요. 자, 요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드디어
18만 9천 명이 도달이 됐어요. 곧 19만 명도 돌파가 될 거예요. 제가 때로는 또 유명하신 분들 초청도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 노력해서 또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도움이 돼야 되니까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멤버십 가입은 너무 많이 요새 또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하실 때는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 문자 주세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가입 방법 모르시는 분.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방중 라이브 1시간 그리고 종목 진단 매일 멤버십 라이브에서 해드리고 또 매수가 드리고 또 매일같이 소통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모티콘 라이브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모티콘 멤버십 가족분들이거든요. 수많은 멤버십 가족분들이 증명을 해주십니다. 한 달에라도 꼭 해보셔라. 하루 4,000원이고 정말 주식하는 방법도 매일 강의해드리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기업 분석 매일 해서 여기서 무료 방송에서 미처 말씀 못 드리는 내용까지 항상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라도 꼭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입 방법 모르시는 분들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여기 가입 버튼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멤버십 실시간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한 1시간 정도 안에는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아요. 지금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또 어떻게 됐는지.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약보합 나스닥, 외국인들은 선물 쪽 조금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들 또 현물 매수 들어오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 유가 75불 요 아래로 내려왔죠. 금 가격은 최근에 계속 좋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290원에서 1300 왔다 갔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엔화도 최근에 강세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내년 상반기 말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량채권 선호하면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선진국하고 신흥국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미국만 좋았던 상황이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전 세계 아시아 증시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연준이 정책을 전환할 경우에 아시아가 수혜를 본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에 상반기 말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금리 인하하게 되면 증시 폭락한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금리 인하부터는 미국 증시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시아 증시는 그동안 피해를 봤던 국가들, 또 코로나 때 파산한 나라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 또 유가까지 폭등하면서 자원, 인플레이션, 또 물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본 증시도 꼭 펀드를 넣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본은 원래 보시면은 지금도 금리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일본은 몇 년 지지하고 바닥 잡고 신고가. 그래서 일본 펀드 넣으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1년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쪽 베팅하기가 어렵죠. 다우 증시도 월봉상으로는 또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 당분간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매일같이 벌써 공매도 금지되고 나면부터 이만큼 폭등했어요. 우리가 또 숏에다 넣으신 분들은 불안하죠. 이렇게 올랐을 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확 오른 다음에 또 자리 잡고 또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고 추세를 그려가다가 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나라 또 연말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하방 쪽 베팅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3조 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이탈이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공매도 금지되고 그동안 굉장히 매도 호가를 찍어 누르면서 불법적인 공매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허겁지겁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주는 횡보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주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또 올라가는 섹터가 여전히 그런 부분은 있어요.
로봇주. 그러니까 로봇주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신고가인데 그동안 AI 챗봇 주식에 대해서는 주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바닥 로봇주는 최근에 올라가거든요. 뭐 로보스타, 뭐 에브리봇부터 해서 로봇주가 최근에 강하다. 근데 매출이 없어요.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면은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이 연기금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이달만 거의 80%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크게 올라갈 섹터는 턴어라운드 주식이라든지 대주주가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부채가 적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이자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고금리 시대는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뭐 2차 전지 사업 목적이라든지 AI 챗봇 사업 목적 추가, 뭐 광산 개발 이런 쪽 2차 전지 관련주의 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받아서 국내에서도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외 이동 로봇은 우리가 그동안 금지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 어디죠? 2차 전지도 물론 성장주예요. 하지만 2차 전지 많이 올랐다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는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많이 빠진다고 무조건 볼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된다. 포스코 홀딩스나 무슨 뭐 명신산업, 뭐 솔루엠, 뭐 MS 오토텍 전기차 또 최근에 수소차도 좀 주목을 받거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정말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성장주가 로봇하고 제약바이오도 있어요. 코로나 때 기술 수출 또 임상 진행이 못했던 기업들이 제약바이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될 경우에 또 막상 우리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래서 FOMC 내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없다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또 로봇 산업 성장이 우리 예상이 된다. 신규 상장주인데 많은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이거 투자하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자본도 없고 매년 적자거든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데 적자 기업이라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시총이 5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많이 올랐던 금양 지금도 6조, 그쵸? 룬이 1조 3천억, 수백억씩 적자 납니다. 근데 AI 챗봇, 로봇, 뭐 2차 전지, 성장주 여기는 실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하는데 AI 관련주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부담스러우면 네이버 같은 종목 보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 보자.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주 중에 실적이 나오는 주식인데 한글과 컴퓨터 수급 들어오는데 2년 내내 떨어졌죠. 이런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I 챗봇 관련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뭐 셀바스 AI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 있나요? 셀바스 헬스케어 해서 수십 배씩 오른 다음에 횡보 들어가고 또 최근에 반등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부채가 별로 없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로봇 AI 챗봇 관련주는 볼 필요는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 하면서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AI 로봇주 이제는 사야 된다. 2배 올라간다. 근데 이 AI 로봇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이버를 좋게 말씀드렸던 게 네이버가 이제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서비스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월봉상으로 오랜 조정을 마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요거를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통상적으로 많아요. 챗봇 관련주, 이스트 소프트 이런 기업들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닥을 지키고 호재 나오면 급등했다 내려오죠. 매물이 된 것들은 또 못 가더라고요. 미래 컴퍼니는 또 수술 로봇이었었어요. 여기도 주가 급등하고 나서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또 감속기 관련주 있죠. SBB테크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15,000원에서 95,000원 달리고 반등하고 내려오고 근데 잘 보면 이런 기업들이
시총 대비했을 때 영업 매출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많이 올라가는 건 성장주라는 걸 아셔야 되고 앞으로 뭔가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특히 좋아했던 기업들이 엠노 같은 기업들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못 사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3,000에서 10만원 간담 내려와서 여기서 만약에 대량 거래로 여기서 딱 한번 올라서 뚫으면 상관없는데 못 뚫을 경우에서는 또 오르게 된 매물대니까 이번 로봇 AI 챗봇 올라갈 때 반등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십 배 오른 종목인데 시총이 3조인데 매출이 69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길 기업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 솔트룩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오른 종목인가. 이런 기업들이 6,000원에서 5만원 가고 여기 내려와서 반등이 일단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가 안 나오면은 이런 기업들은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의료의 AI 관련주도 예전에 떴던 게 뭐 셀루메드 이런 것들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엠노가 AI 기반으로 공급망 관리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삼성 SDS라든지 또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외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기대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만원부터 1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시총 7천억인데 흑자가 난 적이 없죠. 지금 영업이익은 적죠.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본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그동안 바닥에 있는 그 로봇주 AI 관련주가 못 갔던 게 지금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로보스타, LG전자 지분 갖고 있는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뭐 에브리봇 이런 기업들이 사실 부채도 없는데 최근에 추세가 좋아요. 근데 넓게 보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 AI나 수술용 로봇이 협동 로봇 정말 많은데 바닥부터 치는 로봇주 중에 부채 별로 없고 한 로봇주는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는 아무거나 보실 게 아니라 바닥에서 치는 로봇주. 로보는 어떨까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챗봇 관련주가 올랐지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뭐 로보스타라든지 뭐 에브리봇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맨날 뭐 우리 파두 그러니까 이거예요. 파두는 상장되고 나서 매출이 3억 나왔잖아요. 분기에 수백억 적자입니다. 근데 시총이 2조 찍고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보니까 지금 저퍼주들이 움직이질 않는데 저퍼주들이 기회는 왔어요. 가치주들이. PBR 저퍼주. 왜냐하면 자산가치주가 다 올라갑니다. 앞으로 10개 중에 9개가 앞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런 기업들이 막 10배 20배씩 오르니까. 근데 특징은 성장, 대주주 매수, 그리고 부채 별로 없고 뭐 2차전지 AI 로봇, 뭐 챗봇, 뭐 이런 관련주, 광산 요쪽에 들어가야 올라가는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기업이 원래 수십 배씩 오르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하두 같은 기업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상장이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특례 상장도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장되고 공모가 이상인 게 아닌 게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개인 투자자 탓을 할 게 아니라 네가 사놓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 설명서 보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뭐 엔비디아 관련주로 사면 누가 상장시켜줬나요? 기관이 상장시켜주죠. 외국인 기관이 상장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도 책임이지만 그 부분을 특례 상장으로 해서 IPO에서 큰 돈을 버는 기관 외국인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격받았어요. 주가 급등에 수조 원 잃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이런 쪽은 우리가 이미 올해 내내 공매도가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기로 인해서 골드만삭스가 내년에도 50% 하향하고 난리잖아요. 에코프로 더 이상 오르면 큰일 납니다. 공매도 쳐야 되는데 못 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공매도 쳤던 수백조 친 게 이제 손실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산해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매도 쳐서 내년 6월까지 버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공매도 금지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돈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커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적 매도하는 부분들은 또 따로 공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K주식 3조 6천억 쇼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많이 들어온 게 이거지. 삼성전자, 뭐 하이브,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다 공매도 많은 기업이잖아요. 이제 돈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죠. 시장 조성자는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엔터, 제약바이오, 뭐 CJ그룹주, 건설 요새 너무 쇼커버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스물스물 급등은 안 하는데 그 부분 우리가 체크하면 최악인 상황에서 이제 누를 수 있는 실적은 좋았는데 돈으로 눌러야 되는데 뉴스 안 나오면 못 올라가는데 돈으로 누르는 걸 못 누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은 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삼성전자입니다. 7만원대 다지는 삼성전자인데 여전히 실적 개선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당에 대한 기대는 예전보다는 좀 덜한데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 수준으로 나타나고 4분기 흐름 감안하면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근데 도대체 왜 오를까요? 작년에 최악이었다는 거죠. D램 가격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하고 우리 엔비디아 호재로 인해서 그래서 4분기부터 개선이 되고 우리가 수출 지표에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15년 전 적자에서 내년에 12조 흑자로 돌아서고 반도체 부분 27조 손익 개선이 예상이 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했던 게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핵심 우리가 HBM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인 점.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추세를 그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월봉상으로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그래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삼성전자 장중 10% 급등하고 그때 많이 올랐던 LG전자 저는 이제 LG전자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전장 쪽하고 우리 수주만 100조예요. 그래서 애플카 이슈 나올 때 LG전자가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었어요. 근데 공매도 금지가 왜 안 좋아요? 공매도 금지할 때 LG전자 상처 썼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매도 못 칩니다. 못 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것도 한 차례 지금 계속해서 실적 개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도대체 반도체를 뭐를 해야 되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사면은 물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저는 유사적인 이런 흐름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코스맥스 같은 흐름?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됐다 해서 쭉 오르고 또 이렇게 이 120에서 이탈하는 걸 쭉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한 차례 큰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스맥스, 화장품주의 코스맥스처럼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큰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 차례 반도체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단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보시면은 CJ ENM이라든지 완전 폭등하고 있죠. 카카오 폭등하고 있어요.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대형주가 올라가고 심지어 GS 건설도 바닥에서 쇼커버가 많이 들어가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코스피 200 이런 기업들이 다 양매수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완전 폭락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폭락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쇼커버가 당분간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약간 쉬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한미반도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닥 종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들이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워낙에 세고 또 센 종목이 뭐냐 하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워낙에 세고 STI가 셉니다. 근데 우리가 HBM 관련주 중에 그래도 이 세 개를 우리가 항상 주목은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반도체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 안 올라가고
2차 전지가 많이 오르면 반도체 떨어뜨리고 다른 게 안 올라가는데 이 반도체가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횡보세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제가 본다면은 지난번 바닥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강조드렸거든요. 여기가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21선을 깨지 않고 만약에 깬다면 지지하고 다시 강대봉을 세우면서 33,000원을 돌파를 한다. 이수페타시스가. 그때 이수페타시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저는 성장하는 종목이랑 보고 있고 많아요. 또 그리고 프로텍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횡보 이어지고 있어요. DB하이텍은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낙폭과대라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이런 낙폭과대주는 조금 더 거래 터질 때까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덕산 하이메탈 하나도 안 올랐죠. 이오테크닉스 이런 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어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아시겠죠? 그 대신 아비코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유지하고 있어요. TLB 박스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쵸? 하나마이크론 박스권 급등하면 이만큼 내려오고 급등하면 내려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다 같이 좋다고 내년 전망 좋은 건 맞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어제도 강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달릴 것인가? 그러면 관심 종목 정도 넣어놓고 다시 한번 중요 라인.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볼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들이 대량 거래로 치고 올라갈 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강하게 조정 후에 돌파할 때 같이 움직이는지 체크해 주시고 삼성전자 내년 전망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안착이 됐는데 우리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만큼 올랐잖아요. 지금 최근에 공매도 금지되고 이만큼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요만큼 오르고 조정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급등하면 또 내려오고. 그러면 요번 다른 섹터가 만약에 반등할 때 조정이 나오는 사이클일 때 삼성전자가 조정하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반도체는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또 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혜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관련주 뭐 꿈비라든지 뭐 제로투세븐 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기업들 아가방 컴퍼니가 최근에 사실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사주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국무회의 양육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최근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출산만 우리가 계속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혼 자체를 최근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 가구에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떤 걸 하면 되겠죠? 공공부양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래서 뭐 소아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그 예산안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뭐 육아휴직 기간을 또 늘리고 뭐 남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정도로 노트에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물 한 잔만 먹고 2차 전지 진행하기 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0분 됐는데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지만 꼼꼼하게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내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현재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3번 시청하셔야 됩니다. 기분 좋네요. 토요일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영상 촬영하고 공부한 내용도 알려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대형주 이제 반도체 살짝 정리했고 미증시 휴장했고 큰 휴장으로 큰 변수는 없고 또 카카오 보면은 야간 선물 어제 미장 일찍 끝났죠. 그래서 야간 선물이 지금 우리가 환율은 1306원 됐고 여기에서 야간 선물은 지금 현재 0.18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출발하는데 문제 없겠거니 그냥 오를 종목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오른다라고 보시면은 많은 분들 항상 말씀드렸죠. 대형주 안에서 카카오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나머지 종목들은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그렇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주춤했어요.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덴티움 요런 기업들 어때요? 그동안 쭉 눌렀다가 이제 슬쩍 공매도 금지하고 반등 들어가고 쇼커버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공매도 금지하고 잘 가고 있고, 망한다고 해도 카카오를 빼고 카카오뱅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여기서 바로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55,000원이나 요 윗단을 바로 가느냐, 아니면 그러려면 48,000원에서 5만원을 지키고 바로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48,000원 깨버리면 쉬었다 가겠거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낙폭과대 바닥에서 대형주들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요. 뭐 전력 설비 관련주가 여전히 강한데 많은 분들 질문이 많아서, 그러니까 전력망 자체를 민간에도 개방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일진 전기가 최근에 1,000억 유상증자를 한다 그랬는데도 올라가요. 여기서 그래도 볼 게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애들. 하지만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광명전기 이런 애들은 또 밑에서 급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최근에 밑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수소 관련주, 최근에 또 에너지 관련주 또 보시면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보여드릴게요. 두산 퓨얼셀. 여기가 지금 쇼커버가 들어옵니다. 쇼커버 수혜주는 외국인 지분 늘리고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했던 게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매수 들어오면 쇼커버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월봉 보면 이렇게 몇 년 하락하고 나서 이번 달에 37%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게 공매도 금지 수혜주인 거예요. 수소 관련주. 에코바이오는 항시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쪽 관련주 중에, 에너지 관련주 중에는 저는 JC케미칼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온실가스 저감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인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슬슬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또 대형주 안에서 뭐 있죠? 효성중공업. 요런 게 이제 수소 관련주인데 많이 올라 있어요. 반면에 상하프론테크 한번 보세요. 몇 년 떨어집니다. 몇 년 떨어지고 이제 횡보 들어가고 있어요. 요런 기업들 갖고 요런 것들이 다 그동안 10개 중에 9개 하락했던 종목인데, 공매도 코스피 150 종목이에요. 심지어 상하프론테크는. 근데 이게 공매도 금지가 심지어 아니어도 예전에 150에서 빠진 거일 수도 다 수혜주고, 중소형주가 지수가 폭락하지 않으면 중소형주가 죄다 공매도 금지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범한 퓨얼셀 한번 보시면은 이거 1,600억 시총인데 이 월봉입니다. 이번 달에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보시면은 이거 몇 년 떨어지나요? 이것도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맨 해먹고 이렇게 내려오고, 신규 상장주 팁 드리면은 거래 터지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횡보 터지는데 거래량 없는 거는 안 건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이 발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만 있는 건 아니다.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임상 관련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그동안 굉장히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이 맞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그러면 하나씩 봐드리면은, 우리 포스코홀딩스부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여기가 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횡보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왜 횡보가 들어가고, 예전에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올랐을 때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왜 횡보가 들어갈까?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단순히 공매도 금지되면 잔고 높은 기업, 포스코홀딩스 급등, 뭐 HLB도 첫날은 급등했죠. 잔고가 높았으니까. 여기는 제약바이오 중에 내년 5월에 NDA가 승인이 되면 움직일 수 있어요. NDA가 승인되면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NDA 기대감이 있다. 외국인 쇼커버링 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닥에서 60% 이렇게 올랐을 때 달려들면 반대 매매 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공매도 금지되고 바닥에서 60% 급등이 되면 거래 터졌다, 내려오면 눌림에 사야지 하는데, 여기가 횡보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말로 현재 공매도는 안 되지만 횡보만 시켜버려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면서 저는 또 이게 상장하면서 수급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에코차 들어가면 급등 들어가요. 참 요새 에코 뭐였죠? 에코 볼트가 아니고 에코 볼트도 최근에 급등했었네. 에코 아이. 아니 이게 뭔가 에코차 들어가면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을 실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 머티리얼즈가 급등하다 보니까 수급이 또 분산되고 상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이동채 회장님 구속돼서 악재 아니라 그래서 공매도 깡통 또 됐고 이때부터 환매수 계속 들어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 예전에 올라갈 때 제가 공매도 깡통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올라섰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몇 달째 얘네들이 환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급격하게 밀 주체는 없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횡보가 들어가다가 62평이 지금 120평 깨고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밑으로 조정을 강하게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그 대신 요거랑 공매도 금지 수혜자 포스코 퓨처엠 상한가를 치고 횡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조정, 리튬 가격 하락, 내년 전기차 시장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번 달에 공매도 금지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사실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CJ ENM도 주가가 계속 엄청나게 기관들이 지금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넷마블도 그렇고 외국인들 기관이 못 사서 안 달란 것처럼 꾸준하게 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횡보시키면서 개인 투자 매도하면 공매도 친 거 이익 실현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당장의 에코프로도 여기서 당장 100만 원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 전에 올랐던 이 거래량 이상이 못 나오면은 매도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보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조금 관망을 했다가 이 종목이 거래가 위로 터져서 안착이 되는 모습을 나올 때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예요. 많이 떨어지면은 횡보도 지난주 지지난 말씀드렸죠. 공매도 금지 수혜줄 때 가장 세게 올라간다고 얘기한 게 이거고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 이때 폭락했을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재수 없으면 20만 원 깬다 말씀드렸던 게 18만 7천 원 찍고 이틀 만에 32만 원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큰일 나신 분들은 30만 원, 32만 원에서는 한번 비중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순식간에 70%가 올라서 그래요. 지금 추세 자체가 바닥에서 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매수했죠. 이때는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면 횡보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관망을 해주면서 조금씩 한 달에 한 번 본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치고 만약에 오르면은 또 갈 것 같으면 거래량 부족해서 조정 나오고 내려오면은 또 이제 반발 매수로 올라오는 그런 박스권 하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우리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았었고 세계 철강 가격이 또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었고 그래서 분기 매출 하향폭은 크지도 않아요. 리튬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반영이 조금씩 되면서 철강 업종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철강 밸류도 못 받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려주고 있어요. 기구 위안도 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제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 할 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사실 철강 경기 또 부동산 경기 영향 받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 살리기 위해서 이 중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 그래서 자국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이른바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최근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진
비구위안 컨트리가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죠. 그래서 위안화도 강세가 되고 있고 원화도 강세가 되고 있고 엔화도 이제 강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 이 논리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미국도 꺾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차 전지 소재도 매출이 좀 나오고 리튬 매출의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앞으로 개선이 확실히 된다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치를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것도 똑같아요. 오를 때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데가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이때 제가 에코프로하고 제일 많이 추천했던 게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런데 7월 달에 급등을 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완전히 급등을 해서 연봉상으로 10년 만에 제일 많이 올라서 올해 327%를 올랐는데 시총이 10조죠. 그런데도 여기는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미얀마 가스전도 있었었고 이 당시 때 포항공장 가동 이야기 있었었죠. 그래서 광물자원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니켈 광산, 지분 참여했었었죠.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직접 뽑아가지고 팔 수 있는 권리 확보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차트 기준으로 쭉 이렇게 올랐다가 공매도가 금지했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급등은 못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서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여기 거래량 있죠. 650만 주, 6만 5천 원 갔을 때 여기 거래량 이상이 나오면서 61선을 안착하면서 위로 올라타게 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가 또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퓨처에만 볼게요. 여기가 매출액이 1조 2천억이에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이니켈 여기 NCA 양극재 생산 능력만 5만 톤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2024년에 착공하거든요. 25년 하반기 준공하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NCA 양극재라는 게 많은 분들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제조를 해서 배터리 밀도하고 출력을 높이는 게 이제 핵심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증가세가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NCA 양극재가. 그렇게 되는 포스코 퓨처엠도 빨리 갈 수가 있는데 투자는 늘리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 내년에 성장 추세가 약간 꺾인다. 근데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0만 톤으로 확대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안을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쭉 오른 다음에 이번 달은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게 되면 이게 주도주가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30만원, 25만원 박스권만 횡보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가 이번 주 봤을 때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횡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가. 그래서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당장 다 사고 내일 기대 모레 기대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이것도 지금 다 사고 당장 내일 기대 모레 기대가 아니라 지금 쇼커버 수혜주에서는 다른 섹터 쪽으로 그동안 10개 중에 9개가 못 갔었단 말이에요. 2차 전지 급등할 때 그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일단 쇼커버를 먼저 치는 게 우선이고 내년 최소한 중반, 하반 넘어가면서 모멘텀이 나오는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말씀드리는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사업 자체를 수직개화를 했고 니켈, 흑연, 2차 전지 소재 원료에서 전구체, 2차 전지용 소재,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사업만 매출 몇 조 목표예요? 41조가 목표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8년 동안 2차 전지에 50조 투자를 한대요.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사업의 소재 이 리튬 쪽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를 목표로 하는 데가 포스코 홀딩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철강 밸류까지 받게 된다면 여기를 모아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52만 원 돌파해서 종가까지 형성이 되고 52만 원을 한 3일 정도 지키면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느긋하게 또 매도 어차피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차피 2년, 3년 아니면 안 한다 그랬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할 주체가 없어요. 지금 거의 지분 자체를 27%를 줄여놨기 때문에 단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서 횡보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저항 막혔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조정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참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모비스에서도 경험했고 현대차에서도 경험을 했고 LG전자에서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하신 분들 단가 이후에서 다 사신 분들 어차피 매도 못하고 지금 다 사고 내일 기대 모레 기대 하신다는 거는 어차피 포스코홀딩스 내년 5월달 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제가 전에 포스코홀딩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시면 지금 꼭 댓글 다셔야 됩니다. 여기 9월달에 횡보할 때도 이거 떨어지고 욕할 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년 5월, 내년 연말, 2년 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하게 되니까 지금 당장 급등해서 이건 공매도 금지로 인한 급등이고 당장 내일 모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주들이 정말 많은데 그나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2차 전지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2차 전지는 어떠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예 2차 전지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보실 게 LG화학 보세요. 여기는 7월 달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이번 달에 위로 강하게 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을 조정일 때 보세요.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을 7월 달에 못 갔던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매도 금지 수혜주가 맞고 기관들 쇼커버가 많이 들어와요. 요런 대형주를 보시든가 아니면 명신산업같이 공매도에서 이제 빠진 기업 여기가 전기차 관련주의 실적 제일 좋거든요. 여기가 분기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가 이번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해서 주차트 기준으로 20주선 돌파시키고 월차트로도 이번 달에 강한 장대봉이 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못 가도 됩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18,000원, 9,000원이 지지가 됐을 경우에 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게 우리가 공매도 금지 전기차, 솔루엠, 당장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요런 기업들 박스권 하단에서 모아놓으면은 이 연봉상으로 보면 출발하는 연봉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번 실적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박스 왜 이런 기업들이 못 가냐 하면 다른 종목들이 막 내려와 있는 구간에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JYP 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SM 남들 떨어질 때 계속 올랐고 하이브 남들 떨어질 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오는 거예요. 화장품도 심지어 우리가 한국콜만 실적 너무 좋았거든요. 남들이 떨어질 때 급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는데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다시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반등 1차적으로 완전히 폭락한 주식이 급등한 이후에는 정말로 실적 나오는 한국콜마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음식료 업종에서는 지금 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그래서 솔로엠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명신산업을 가지고 있는 MS 오토텍 여기가 가장 저평가 자동차예요. 전기차, 핫스탬핑 관련 완주 결국 우리가 가벼워야 되니까 가벼운 게 핵심이죠. 전기차는. 그래서 요 기업 자체를 꼭 우리가 별표를 치시고 MS 오토텍이 우리가 1년 일하면은 회사 하나 차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차 주차트 골든크로스 120에서 탔기 때문에 지금 5,300원일 때 만약에 5,600원 돌파한다 그랬을 때 꼭 보셔야 될 종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랑 솔루엠, 포스코홀딩스, 명신산업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가 정말 많은데 새롭게 사업 목적 추가하면 웅진처럼 막 상도 때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2차 전지 중에 광산이라든지 사업 목적 추가하면 급등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거든요. 나머지 기업들 자체들도 물론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 다 말씀드리려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2차 전지 안에서 그래도 전기차 쪽에 대해서 실적 나오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저평가, 낙폭 과대 그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또 많이 갔죠. 지금 55분 진행했는데 오늘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편집 영상이 아니니까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정리했고 반도체 받으랬고 AI 받으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 보자고요. 우리가 이 리오프닝 주식 중에 CJ, CGV를 제가 CJ 그룹 자체가 어찌됐든 최근에 너무 좋아요. 보니까 기관들이 쇼커버리가 강하게 들어오고 CJ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소외가 됐거든요. 월차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닥 종목이 지금 세게 간다 그랬잖아요. CJ 월차트, CJ ENM 월차트예요. 이번 달에 50% 오릅니다. 근데 이게 44만원에서 49,000원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근데 여기 CJ ENM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고 쇼커버링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공매도 못 치니까 허겁지겁 이게 이런 식으로 조작으로 공매도를 치고 나서 올라가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눌림 나오더라도 한 8, 9만원, 9만원 정도 도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요런 게 나오고 있다. 근데 리오프닝 주식에서는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게 CJ, CGV거든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CJ, CGV가 앞으로 이제 공모채 시장도 노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천억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 한전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재무구조가 AI 안정적이거든요.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있었고 이제 강등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제 신용도 문제 해소됐고 지난해까지 영업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요번 분기 특히 좋았어요. 3분기 때가. 근데 신용등급 유지하게 된 원인은 재무구조 개선인데 이게 보면은 상반기에 튀르키예 법인 만기 등 유동성 문제가 있었었어요. 2021년.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4천억 정도의 영구채 발행했고 CJ로부터 2천억 중 1,500억 출자 전환해서 재무구조 개선하기 시작했거든요. CJ에서 계속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때 기관들이 여기에 엄청 참여를 했어요. 영구채 스텝업 방식으로. 그래서 또 유상증자 4,153억 성공시켰는데 하나 변수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현물 출자 진행 중인데 이게 법원으로부터 그만큼 인정을 해주느냐 마느냐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 그러면 그만큼 인정 못하면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거에 되는지 아마 항고 재신청 준비하고 있어서 결국은 또 자금 조달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부채 비율이 529%가 아니라 여기 장기리스 부채를 빼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증권사 리포트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입금이 개선이 되니까 부채가 줄어드니까 그동안 적자가 났던 게 베트남, 인도 쪽, 중국 쪽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메가박스 관련주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CJ, CGV가 부채 줄여놓으면은 우리가 영화값이 비싸서 가는 게 안 가는 게 아니고 재밌는 영화 나오면 극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데믹 되고 있어서 회복은 되고 있어요. OTT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OTT 집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영화 재밌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극장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적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거칠 게 없겠죠. 그래서 CJ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그리고 공모채까지 된다면 또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한다면 CJ, CGV를 저는 보면은 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투어도 아무도 말씀 안 드리는데 최근에 강조드리니까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강원랜드는 왜 그럴까요? 이런 기업이 보면 강원랜드 같은 기업이 한번 우리가 배당도 기대감도 있고 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엄청 돈으로 밀려났잖아요. 돈으로. 공매도 금지 내고 나서 조금씩 떨어진 부분들을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항공 또 이런 기업들이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CJ, CGV는 연차트 기준으로 요번에 5,500원짜리 유상증자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는 사모펀드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에너지 응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리브 네트워크스 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20주선 다음에 우리가 매물대를 1차 매물대를 8,000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8, 9,000원.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들어온 물량이 5,500원대가 많기 때문에 예전 가격이 낮아졌어요. 대다수 한 주 있으면은
이제 뭐 2.4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볼 이유가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예전에 제가 사실 이거를 예전에 좋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유증 이후에. 근데 보세요. 정말로 저는 이런 중동 부분 때문에 피해를 봐서 2015년에 이재용 회장이 유상증자 1,000억 넣어서 이제부터는 거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기사 찾아보면 중동 망한다 그랬어요. 유가가 폭락했을 때예요. 많은 분들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 다 공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시면은 기관들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은 7,000원짜리가 중동 시장이 살아나면서 유상증자 받은 분들은 6배 수익 났어요. 6배. 이재용 회장님도 6천억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이후에. 그러니까 CJCGV가 올해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5천원, 뭐 8, 9천원, 또 다시 7천원, 8, 9천원 박스 만들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저는 뭐 12,000원, 15,000원도 도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11,000원 이 라인이 기관들이 이제 그 예전에 물린 가격이에요. 얘네들 수천억 물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대다수인데 대다수 좋아집니다. 대다수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롯데 쇼핑 안 그런가요? 많은 분들 보셔야 돼요. 이번 달 롯데 쇼핑이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AI 관련주도 제가 챗봇 관련주 아까 빼먹었는데 삼성 SDI 그저께 라이브 할 때 이런 거 재미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만에. AI 관련주로. 그래서 한글컴퓨터 네이버 같이 말씀드린 거고 재미없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GS 리테일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제 추세를 그려가고 있잖아요. 게임주는 안 그런가요? NC소프트 말씀드렸지만 M게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데 하나도 안 올랐죠.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수가 더 이상 폭락 안 하죠. 공매도 금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20%, 30% 올라가지만 완전 최저점 공매도 금지 수혜주는 W게임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라도 틀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월봉 보세요. 이번 달에 그동안 공매도로 조작을 쳐놓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해놨는데 이렇게 쇼커버가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매도 금지 효과예요. 그러면 예전에 공매도 누적 잔고가 높아서 쳐놓은 것들 다 환매수 쳐야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공매도 쇼커버 쳐야 될 게 뭐 강원랜드, CJ, CGV부터 해서 CJ, ENM 다 마찬가지,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수 효과라는 게 있고 이런 기업들 올라갈 때는 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대우건설이나 이런 건설주 보면은 요거 하나만 보세요. 내년에 부동산 실수요 중심 매매예요. 부동산은 올해 V자로 서울 쪽 올라오고 내년에 횡보 들어오고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높으니까 전세 또 서로 전세 내놓으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엄청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딱 하나 기억합니다. 대우건설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했던 200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 이후로는 부동산이 아무리 폭락했을 때도 건설 쪽 오른 적 없습니다. 심지어 PF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건설주, 지금 살아있는 건설주, 올해 망한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건설사는 다 수혜보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에 양도세에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 또 올해 집을 안 졌기 때문에 내년 물량 부족 현상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이런 대우건설이 다음 주에 또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매물대 강하게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기사 보시면 대우건설은 이 중동 사업 확장하고 있어요. 예멘 인프라 사업 진출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수주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합니다. 강남,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송파, 신정, 여의도 건설사 중에 수주 안 받을 때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2010년도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제가 7천원, 만원을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도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계속 올라가고 GS건설 지금 엄청난 공매도 금지 수혜줍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수혜를 많이 보는 게 대우건설이고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세요.
많은 분들 이제는 2년 전에 아이파크 사태를 잊고 이제 바닥을 잡고 2년 전 가격을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못 사서 큰일 난 것처럼 사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건설사의 현실이에요, 현재. 그거는 앞으로 금리도 내려갈 거고 이제 PF 대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작년에 반도체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적자난다는 하이닉스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근데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을 투톱 DLNC까지 같이 꼭 보셔라. 지금 조작으로 공매도 쳐놓은 거로 환매수 들어가고 있는 게 대형 건설사. 우크라이나 재건 보신다면은 DY파워, 대창단조 다 낙폭과 다 기관들 물렸어요. 진성TC 다 기관들 엄청 물려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나 휴전 얘기 나오면 바로 20%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그랬거든요. 휴전 갈 것 같은 얘기 조금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보시고 무슨 배당 받으실 거면 한국토지신탁 8% 주거든요. 자산신탁.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런 자산신탁 같은. 그래서 우리가 신탁회사라든지 건설주는 꼭 탑픽으로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셨죠?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 하나로 총정리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주 봐야 되겠죠. 우리 자동차주 안에서는 현대차가 공매도가 되지 않고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사업 확장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내년의 화두는 미국 증시 폭등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의 폭등이에요. 특히 그동안 힘들었던 인도, 베트남 또 우리가 금리 인상이나 유가 폭등, 달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런 아시아 증시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훨씬 높습니다. 현대차 월봉 양봉 나오고 있어요. 20월선 회복하려고 그러죠. 현대모비스가 많은 분들 제가 현대모비스 상승 장악형이 월차트로 나오고 있는데 전동화 쪽 이익 레버리지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4조 영업이익 3조예요.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 합쳐서 도요다보다 높습니다. 테슬라보다 높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차인데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가 매출액 성장률이 이 성장률 자체는 약간 피크 찍었다고 2년째 틀리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이때 급등이 들어갔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에 특히 인지를 한다든지 판단을 하고 제어 중에 인지한다든지 이미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꼭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판매 단가 ASP라 그러죠. 부품 가격 상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은 건데 현대모비스가 정배열 골든크로스짜리니까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 파동 나오면 25만원 뚫으면 현대모비스는 28만원 매물대까지는 강하게 돌파가 될 것 같아요. 28만원에서 7, 8만원 먼저 도전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공매도 금지 수혜 중에 현대위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제 공매도로 찍어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저는 7만원 이상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월봉상으로 양봉 나오면서 밑꼬리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런 기업들을 일단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서 자율주행 중에 최근에 무슨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이 최근에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MC넥스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엄청 빠져 있거든요. 자율주행 종목 안에서 최근에 공매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무가가 고객사는 삼성전자 전면 카메라 모듈 쪽하고 후면 카메라 공급까지 확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차세대 라이다용 기술을 통해서 이게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이 고정형 라이다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기계식보다는 우리가 고정식 방식이 더욱더 주목이 된다는 건데 이 성장이 기대되는 자율주행 라이다 시장에서 나무가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 쪽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XR이나 자율주행 성장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부분 성장세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경쟁력 자체가 나무가 굉장히 크죠.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R, VR 이 동사 부품이 장착이 된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수페타시스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도 감시하고 있어요. 다시 거래량 증가될 때까지 어디까지 조정될지. 나무가는 지금 이 가격에서 대주주 매수, 또 기관들 매수, 또 자사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월봉 밑에서 치는 첫 번째 월봉이죠.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저는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부채도 없어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자율주행주도 많아요. 모트렉스도 그동안 못 갔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갔습니다. 서현이와 실적 괜찮은데 하나도 못 갔었거든요. 이제서 고개를 조금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현이와가 정말 많이 올랐었던 기업이라서 하지만 지금 실적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현이와 그리고 성우하이텍이나 저는 같이 그때 올랐던 게 아진산업이거든요. 요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움직일 때. 근데 어찌되든 본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스리슬쩍 움직이려고 하는데 코리아 FT 같은 기업 요런 것들 같이 보시고 뭐 현대공업 한번 보시고 MS 오토텍은 뭐 탑픽이죠. 2차 전지 전기차이면서 우리가 명신산업과 함께 탑픽 기업이죠.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서 자동차주는 우리가 자동차주 안에서는 제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전기차 충전도 있잖아요. 신세계 INC를 또 까먹을 뻔했는데 여기가 부채가 아예 없고 최고 저평가 전기차 충전 관련주예요. 그리고 LG전자는 대형주 중에 당연하죠. 저는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 전장 쪽 우리가 전장 쪽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또 가전 쪽 세계 1위 계속 유지되면서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은 강하게 갈 수 있는 쇼커버 수혜주로 대형주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가 이번 달에 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1% 양봉으로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전에 기사 하나 볼게요. 이 LVMC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오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는 부채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7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 이 그룹 자체가 라오스에서 매출이 2조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 베트남 소형 트럭 2위, 미얀마 현대차 점유율 거의 1, 2등 다투는데 지금 쿠데타 때문에 매출이 많이 못 나오고 달러를 못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인구가 베트남 10배라서 여기가 제대로 되게 되면 정말로 또 엄청난데 캄보디아 쪽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뭐뭐 하고 있냐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마트 사업까지 하면서 그래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90% 점유율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톤 트럭 90%가 이 LVMC에서 하는 거고 그게 대한 브랜드 현대차 기아차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도차이나 은행을 설립을 했는데 은행 지분은 여기 이 오세영 대표가 90%를 가지고 있고 LVMC 홀딩스 10%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은행 1위예요. 그래서 할부금융을 하고 있고 QR코드 결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오스의 코콕마트인데 내년까지 20개, 편의점 1,500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 지금 현재 이미 14개가 몇 개월 만에 오픈이 됐어요. 얼마 만에 오픈이 됐는데 오픈이 되고 나서 이 바이오 사업, 세포 치료제 시장 진출했고 그 임상 관련주가 됐죠. 그리고 뭐 골프장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동구바이오 제약이 합작법인을 세워서 여기 LVMC가 라오스에서 우리가 쇼핑몰을 또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병원 부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 들어가고 동구바이오 제약 합작법인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편의점을 400명이 이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2,000개까지 늘리면 우리 이마트라든지 GS 리테일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서 자회사로 편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 쪽에서 통화를 해보면은 제가 항상 내용을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도차이나 은행이라든지 오세영 대표의 지분은 LVMC 지분은 지주회사예요. 거기에 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 편의점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데 LVMC가 라오스 국민 세금의 20%를 낸단 말이에요. 무상 교육 또 이 편의점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여기 기사가 또 어제 나온 게 또 뭐가 있냐면 요거 보세요.
이게 2주 전에 이 코코넛 사일로 대표가 이거 라오스 LVMC가 합작법인 세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물류회사입니다. 여기가. 여기 요 기사 보세요. 요게 또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LVMC 홀딩스가 코코넛 사일로 물류 플랫폼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평균 9% 성장하고 있는 이 고속철도 있잖아요. 거기가 얼마 전에 TV도 나왔는데 중국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면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라오스 쪽에. 그리고 한국에서 또 기사가 나온 게 요 기사를 또 어제 나온 기사예요. 라오스 쪽이 얼마나 지금 발전을 하고 있냐면 라오스 쪽에 한국 그 정부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라오스가 코로나 때 이제만큼 관광객을 올 연말에 회복을 하고 있고 골프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함께 투자를 확대한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옆으로 좀 많이 놀려야 되는데 라오스 투자가 확대되고 또 광산 쪽에 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라오스의 광산에 광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LVMC가 라오스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할 리가 없겠다라고 이제 주식 담당자도 2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대표이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주 간담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 본다면 한국과 라오스 간의 투자를 확대시킨다라는 기사가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이 콕콕 익스프레스가 이제 됐죠. 이게 기사가 나오고 나서 콕콕 익스프레스가 콕콕 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라오스 물류 쪽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물류 허브로 뜨고 있으니까 화물 운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끝나서 관광도 완전 회복이 됐죠. 그러면서 제가 또 뭐를 제가 확인했냐면 이 오세영 회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LVMC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세영 매일경제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변화와 도전에는 끝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자체가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인데 금융, 유통, 레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금 직원이 5,000명인데 이제 우리가 EV 뚝뚝이라든지 콕콕 무브 통해서 이제 마트 직원 늘려서 아마 10,000명 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직원을 이렇게 많이 고용하게 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하나가 더 나왔어요. 자, LVMC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LVMC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구독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보시면 채널A의 특집 방송으로 어제 나왔거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한번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편의점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한상 회장인데 특별 기획을 해서 오세영 회장이 여기 거의 특집이에요. 이 EV 뚝뚝 제가 라오스 방문하고 왔잖아요. 우리 불꽃 가족분들한테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기사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집까지 모셔다 주고 물건을 배송해 줘요.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이걸 부르거든요. 라오스에 제가 실적으로 갔다 왔는데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 로카라는 어플을 써요. 그럼 보통은 뭐 6만 깁이다 그러면 한 4,000원씩 나오는데 요거는 만약에 이걸 통해서 타고 가면 라오스 이게 훨씬 낫거든요. 저는 공짜로 타고 왔어요. 마트에서 장 보면 공짜로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4,000원이 아니라 이건 1,500원.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온라인으로 결제한 거를 배송을 해주는 우리나라 쿠팡 같은 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개가 됐죠. 너무 이게 만족감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모빌리티거든요. 이게 제가 또 영상 보여드렸었잖아요. 라오스 방문해서 충전소. 여기 LVMC 충전소 우리가 그 초고속 충전하는 거 충전은 벌써 충전소 2개 세웠는데 이걸 통해서 이 직원들을 벌써 엄청나게 많이 뽑았거든요. 이미 그 상황에서 이게 배터리를 교체해줘서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배터리 교체해가지고 오면은 다시 하고 밤새도록 밤에도 불러도 모시고 데려다 주는데
택시조차도 이 코콕무브 어플로 부릅니다. 원래 로카를 통해서 불렀는데 이제는 EV 뚝뚝 부르는 데서 택시까지 있어서 택시 시장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통까지 되는 거고 이게 은행이잖아요. 라오스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힐 정도로 회사의 입지를 붙여 1등이에요. 은행조차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영상을 꼭 보셔라. LVMC 영상에 있으니까 이게 어제 나왔는데 우리가 채널의 종편이잖아요. 여기서 거의 특집 한 20-30분 내내 설명을 해주니까 불사조가 그동안 라오스 탐방해서 갔다 온 내용들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 또 오세영 회장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전에 그 내용 중에 자, 이런 것도 불사조가 다 찾아냅니다. 코코로 스타일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LV 합작법인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V는 현대차, 기아차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라오스의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50%잖아요. 트럭은 90%고 미얀마도 거의 1위예요. 근데 미얀마는 인구가 10배니까 거기까지 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물류 그리고 콕콕 챗을 통해서 출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카카오톡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QR 결제하고 그걸 통해서 무료 전화 통화도 하고 그걸 통해서 쇼핑까지 진행되는 것까지 다 해서 라오스 국민들은 이 LVMC 코라홀딩스가 이 나라 기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상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꼭 보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라오스 안에서 지금 LV가 바이오부터 해서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동구바이오 제약조차도 상장회사인데 LVMC랑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전부 다 LVMC랑 라오스 진출합니다. 그럼 매출이 얼마나 많이 늘 것이며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을 못 넘을 이유가 없겠죠. 시총만 보는 거예요. 최근에 시총 5조, 10조 널렸어요. 2조는 널렸습니다.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만 갖고 했을 때 이때 같이 폭락을 했었어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도 너무 어려워서 자동차가. 근데 이때 현대차, 기아차만 했을 때 시총이 1조 7천억이었는데 지금 LVMC 월봉이 지금 2,525원인데 시총 자체가 얼마밖에 안 되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LVMC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실적은 이미 여기는 부채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지금 이제 마트 세우죠. 또 우리가 투자했죠. 합작법인 하는데 돈 들어가죠. 쇼핑몰 하는데 또 우리가 합작법인 하는데 돈 들어가죠. 또 우리가 콕콕 익스프레스, 콕콕 무브 할 때 그것도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아서 차값이 3배였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환손실이 있어서 적자가 났었던 거예요. 순이익은. 근데 부채가 50%죠.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가 그리고 1,200억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여기 주식 전환 안 된 것까지 따지면 50% 넘습니다. 누가 상장되고 나서 액면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로 전환사채로 가져가신 거예요. 현재 가격에서. 그래서 인도차이나뱅크 주식이 주식 전환도 요번에 지난번에 1,500원에서 3,000원 갔을 때도 안 했어요. 몇백억 수익이었는데. 오버행 이슈 때문이었겠죠. 그럼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마 LVMC는 우리가 AI 로봇 인공지능도 검색해 보시면 뉴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면 한 나라의 1등을 하는 기업이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근데 시총이 4천억인 거예요. 인구가 700만이든 800만이든 거기서 1등을 하는데 온 나라 거기 국민 세금의 20%를 담당했는데 시총이 4천억이다. 예전처럼도 회복 못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1조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미얀마까지 진행된다면 정말로 장기로 보시면 정말로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이 작년에 환손실이 있었고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영업이익은 1, 2분기 다 흑자예요. 순이익이 적자라는 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부채 50%입니다. 그래서 또 4분기하고 1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올 연말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4분기니까 그래서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할 거로 보고 있으니까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2,600원이 강하게 돌파된다면 정말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주예요. 그래서 LVMC 유튜브 검색하셔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아마도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불사조가 없는 말 지어낸 거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콕콕 무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콕콕 챗이 곧 출시된다. 베타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라오스의 전기차, 라오스의 무슨 뭐 마트, 라오스의 바이오, 또 라오스의 자동차, 현대차, 라오스의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이런 부분들 다 증명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시간 25분 진행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또 그 채널 A의 특집 방송으로 어제 나오는 거 설명드리냐고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됐어요.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쇼츠 영상으로 또 계속 올려드리니까 이 쇼츠 영상 꼭 보시고, 또 여기 불산 본서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멤버십 카테고리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은 유튜브에서 가입을 하셔야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루 4,000원. 그리고 가입 방법 모르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010-915-5453으로 장중 라이브 1시간 매일 멤버십 라이브 합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거기서 해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주식 강의 매일 해드린다. 이런 데는 전 세계에 여기 하나다. 그리고 이모티콘 쓰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영상 3번 시청하셔야 되는데 오늘 정말로 더 열심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다고 하나하나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읽으면서 마인드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힘드니까 저 불사조는 도움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능력이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테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여기 불사조 유튜브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